자, 우리 이제 지수 단원 이제 진도를 좀 나갈 건데, 우리 일단 첫 번째 단원으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진도를 좀 나갈게요. 자, 그러니까 거듭제곱은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좀 배웠던 거거든. 자, 보니까 이제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 그리고 기호로는 이제 a, 그 다음에 위에 조그맣게 이제 n을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제곱, a세제곱, an제곱 등등을 다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a의 n제곱에서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이 문자를 이제 a로 이제 봐줬을 때 이 a를 위치라고 이제 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조그맣게 n이라고 쓰는 이 문자는 지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자, 일단 지수 법칙도 우리가 사실 다 했던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다뤘던 지수 법칙은 이제 지수가 양의 정수, 이제 자연수겠지? 자연수일 때 좀 다뤘던 내용들이야. 자, 그래서 보니까 A, B가 실수이고 M, N이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일 때, 자, 1번 내용으로 이제 보니까 A의 M제곱과 A, N제곱을 곱했을 때는 A의 M 플러스 1이라고 돼 있고, M 플러스 N이라고 돼 있지?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했을 때 A의 M 플러스 N.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너무 당연하지? 왜냐면은 A를 N번 곱했고, 그 다음에 A를 또 N번 곱했으면은 총 A가 곱해진 횟수가 N 플러스 N번 곱해진 거니까 그만큼 지수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은 이제 우리가 A의 M제곱 그리고 전체 N제곱을 씌워주신 게 A의 MN이 된다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A의 M제곱이라는 이 수를 또 N만큼 제곱을 해주니까 이 M이라는 값이 N번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 MN만큼 존재하니까 A의 MN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당연한 건데, A, B를 한꺼번에 우리가 묶어서 N제곱 해준 결과는 각각 따로따로 A의 N제곱, B의 N제곱으로도 쏠 수가 있다 이 얘기고, 이제 비슷하게도 이 4번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의 N제곱으로 이제 해주는 결과가 B의 N제곱, 그 다음에 A의 N제곱으로 이제 쓸 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저게 나눌 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은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지수끼리 빼요라고 이제 배워.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M값과 N값의 이제 대소관계, 어떤 게 더 큰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식이 써졌었는데, 만약에 앞에 거 M이 더 컸으면은 우리가 그대로 큰 식에서 작은 식을 빼주시면 됐었고, 만약에 M과 N이 같다라고 치면은 그냥 1이라고 이제 놨었고, 반대로 이 뒤에 나눠지는 수가 나눌 뒤에 있는 이 n이라는 이 수가 만약에 더 n보다 더 컸다라고 하면은 우리 거꾸로 순서를 바꿔주신 다음에 분의 1 했던 것도 좀 기억나죠? 그죠? 이 맨 위에 상황은 앞에 이렇게 풀 때, 두 번째는 둘이 같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에 있는 놈이 더 클 때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했었어요. 자,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자. 거듭제곱근. 자, 거듭제곱근이 이제 거듭제곱은 여러 번 곱했다라는 의미 아니야. 그지? 근데 거듭제곱근은 뭔가 좀 반대야.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은, 자,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n이라는 것은 일단 2 이상의 정수로 이제 따지는 건데, 자,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 a의 n제곱근. 무슨 의미냐면은, 자, a의 n제곱근. 자, 어떤 수를 n만큼 제곱해주니까 다시 a가 되는 수.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x라고 넣은 거지, 그지? 그래서 거듭제곱근은 x의 n제곱은 a, 그리고 a의 n제곱근이라는 이 두 표현이 같은 의미다 이 얘기야. 같은 의미. 자, 그래서 이때 이 x값을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등등등 n제곱근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a의 거듭제곱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근데 우리 한번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 자, a의 n제곱근 좀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 4의 제곱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은 이제 n이 2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4의 제곱근은요, 어떤 수를요, 제곱해주니까 4가 되는 값을 찾으라는 거야. 자, 우리 이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지. x값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오겠지. 자, 한번 더 해볼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자, 0의 제곱근을 한번 좀 따져볼까? 0의 제곱근. 자, 의미는 뭐냐면, 자, 어떤 수를요, 제곱해주니까요, 0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는 오로지 하나, 0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4의 제곱근도 한번 좀 생각해볼까?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자, 얘도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어떤 수를요, 제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가 된대요. 자, 그러면은 이때 x값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x값이 없다, x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겠지, 그지? 왜? 우리는 허수를 배웠잖아, 허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는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2i라고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허수가 뭐였어? i는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됐었죠, 그지? 자, 그래서 i라는 거는 이제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거꾸로 여기에 있는 수를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이 우변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허수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지수단원에서는 우리 x 값을 여기서 이제 구해주려고 할 때, 우리 실수 범위에서는 음수가 되는 거는 이제 x가 존재하지 않는데, 허수 범위, 이제 통틀어서 복소수 범위에서는 존재한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허수까지 좀 세주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게 뭔가 짝수 제곱일 때 있지. 짝수 제곱일 때, 짝수 제곱일 때는 있잖아. x 값이 지금 되는 것들이 뭐뭐 나오나 이제 보니까 뭐 두 개가 나올 때도 있고 한 개가 나올 때도 있고 여기도 두 개가 나오기도 하네, 그지? 근데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자, 만약에 자 16의 4제곱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16의 4제곱근. 자, 얘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자, 어떤 수를요 4제곱 해주니까 16이 된다 이 얘기인데,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가 이제 뭐뭐 있을까? 그렇지.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8마 2가 보일 거야. 근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냐면은 8마 2i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내가 아까 우리 허수인 것도 좀 따져줘야 된다고 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실수인과 허수인 것을 다 따져줘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 복소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수를 이제 여러 번 제곱해서 또 다른 수가 이제 나온다는 가정을 할 때, 이때 x 값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만큼 존재하냐면은 우리 x의 범위를 실수, 허수를 다 포함하는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시켰을 때 이만큼 지수에 써진 수치만큼 x 값이 존재해.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여기 2라고 돼 있었으니까 두 개 존재하고 근데 얘는 2인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기 중분인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2니까 두 개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수를 n제곱 해줄 때 x 값이 몇 개였냐면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다. 근데 중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좀 다른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 자, 지금 짝수인 것만 우리가 좀 판단했으니까 홀수인 것도 한번 좀 판단을 해보자. 자, 8의 세제곱근을 한번 좀 알고 싶네요. 8의 세제곱근. 자, 어떤 의미냐면요, 8의 세제곱근은요, 어떤 수를요, 세제곱해서요, 8되는 x를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가 이제 뭐뭐 있을까 하고 좀 따져보니까 x가 2가 있더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 줄 점이 있거든. x가 2.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복소수 범위에서는 이 x 값이 몇 개 존재한다고? 이 지수만큼 존재한다라고 했지. 지수만큼. 그지? 그러면 하나는 지금 2 하나 찾았는데요,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찾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우리가 당장 보이는 거는 실수인 거는 금방 찾을 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허수인 게 문제야. 허수인 거. 자, 그럼 허수인 건 어떻게 찾죠? 라고 물어보면은 허수인 거 우리 이
곱셈 공식 인수분해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갑자기 그게 왜 나오냐? 자, 봐봐. 먼저 이 위에 있는 x세제곱은 8이라는 식을 좀 바꿔서 자 8을 넘겨서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한번 써볼게. x세제곱 마이너스 자 8을 2의 세제곱으로 쓰는 거야. 2의 세제곱. 그럼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쓰니까 x 마이너스 2 우리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지? 그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쓸 수가 있고 우리는 이 값이 지금 0 되는 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여기 x가 2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방정식인데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근해 공식을 한번 좀 시도를 해보면은 자 x가 자 2a분의 자 우리 짝수 공식으로 바로 해볼까? 자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i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우리가 허수까지 이렇게 좀 찾아줄 수가 있어야 돼.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수의 몇 제곱근 a의 n제곱근을 이제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족하는 x를 찾아주려고 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는 실수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허수까지 좀 같이 좀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이게 홀수 제곱일 때는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런 특징이 있어. 뒤에 있는 이 등식 뒤에 꼭 양수이던 아니면 음수이던 아니면 뒤에 있는 값이 0이던 간에 있잖아. 실수 x가 딱 하나만 나오는 거 맞아?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부분이 있잖아. 마이너스 8이었다고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8. 그러면은 x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왔었는데 우리 이거 말고 당장 또 보이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밑에 우리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우리 인수분해를 좀 이용해서 나머지 두 x값을 찾아줘야 돼. 그 두 x값은 허근이 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게 짝수 제곱할 때 있잖아. 짝수 제곱할 때는 뒤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는 실수 x값이 두 개 나오고 내가 실수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이 0일 때는 실수 x값이 여기 지금 하나가 나오는 거지. 한 개. 방금 거는 두 개. 그 다음에 음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돼? 실수 x는 없는데 허수밖에 없는데 그지? 그리고 8의 세제곱근 우리 아까 확인을 했었을 때 자 세제곱근 뒤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는 여기 한 개. 뒤에 있는 값이 일단 음수일 때부터 확인해보면 얘도 한 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뒤에 있는 값이 0이었으면은 x 세제곱은 0 이렇게 그것도 한 개씩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좀 더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소수 범위에서는 이 a의 n제곱근을 만족하는 x가 n개 있는데 우리가 실수인 것만 만약에 따지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몇 제곱이냐 짝수 제곱이냐 홀수 제곱이냐 그리고 이 이퀄 뒤에 있는 이 값의 부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수 x의 개수가 좀 달라져 그지? 이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자 봐봐. 자 x의 n제곱은 a라고 이제 놓을 건데 우리가 이 a가 이제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로 좀 구분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를 좀 이제 나눠서 먼저 해볼게. 자 n이 짝수일 때 짝수 제곱해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실수 x값은 두 개지 두 개. a가 0이면은 x는 0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a가 음수 어떤 수를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어 실수 범위에서는. 그래서 얘는 0개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홀수일 때는 양수 0 음수 상관없이 실수 x값은 다 한 가지만 나온다 이 얘기야. 알겠지? 우리가 지금 한 거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 표 잘 이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이게 뭐 한 거야 지금? 우리는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도록 하는 그 실수 x 값이 몇 개인지를 n과 a의 상황에 따라서 좀 분류해서 x 값의 개수, 실수의 개수를 분류를 해놓은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일반화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만약에 n이 만약에 짝수다. 그러면은 x의 n제곱은 a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 n이 짝수, n이 짝수? 근데 이 실수 x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음수는 안 되고 a가 기본적으로 0이거나 양수여야 되는데 a가 0인 거는 너무 좀 당연하니까 이 양수인 상황을 한번 좀 이제 보잖아. 그러면은 실수 x가 이제 얼만큼 이제 존재하냐면은 두 개만큼 존재하고 그때 x 값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때 x 값을 n 제곱근 a라고 정의를 해. 그리고 두 개니까 우리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우리 풀만 생각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n제곱근 a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n이 홀수일 때도 한번 좀 이제 따져볼 건데 n이 홀수다 그러면은 자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돼. 그럼 이때 실수 x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얘는 그냥 n제곱근 a라고 써주면 돼. 뭐가? 실수 x가 n제곱근 a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또 다시 들어보면은 만약에 다시 한번 아까 썼던 예를 한번 다시 볼까? 자, 8의 세제곱근 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의미는 이렇게 되겠지. 어떤 수를요? 세제곱해서요 8되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 2인 건 알아. 근데 그 값을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n제곱근 루트 a. 자, n제곱근 a라고 읽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세제곱근 a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a 값이 이제 8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 2는 세제곱근 8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면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지수법칙 했던 것처럼 좀 당연한 내용들일 거야. 기본적으로 a, b가 이제 둘 다 양수고 m, n이 2 이상인 정수일 때 자, 1번을 한번 보면은 1번을 있잖아. 이게요. 자, 여기 보이니? n제곱근 똑같은 거듭제곱근만큼을 곱했을 때는 둘이 합쳐서 한꺼번에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수식일 때도 얘가 따로따로 분자 분모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만약에 같은 거듭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이게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어떤 n제곱근 a라는 수를 통틀어서 m제곱을 해주면은 우리가 그 지수에 있는 m을 이 안에다가 루트 안에 a의 m제곱으로 넣을 수가 있다 이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에 연속적으로 m제곱근 그리고 n제곱근이 나왔으면은 그 둘이 곱해서 한꺼번에 쓸 수가 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이 np제곱근 그리고 a의 np제곱 p가 같으면은 이게 약분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n과 m만 남겠다 이거예요. 약분 가능해. 자, 방금 전에 그 표 그려준 거 있잖아. 왜 2개, 1개, 0개 이렇게 나오는지를 제가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좀 보여준 건데 이것도 알아두면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좀 같이 풀어볼 건데 거듭제곱근의 뜻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부터 볼까?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27의 n제곱근 자, 한번 써볼게. 여기다가 써볼까? 자, 27의 여기 세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제곱근 자, 이게 무슨 의미였어? 27의 세제곱근 얘가요 어떤 수를요 세제곱해서요 27 되는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이제 뭐뭐뭐 있나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단순하게 3만 대기하면 안 돼. 27을 넘겨서 우리가 3의 세제곱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조금 더 풀어 헤쳐줘야 되겠는데 인수분해 공식을 이제 적용을 해서 x-4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까지 해서 준 다음에 x는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x는 이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접근해야 되겠지? 근해 공식을 적용해주면 돼. 근해 공식을 한번 좀 풀어보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8마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제 적용을 해주면은 자 2분의 마이너스 4 8마 자 루트 마이너스 27이기 때문에 3루트 3i라고 좀 바로 써도 되겠지? 그래서 x값이 총 몇 개다? 아 x가요? 뭐뭐가 나오거든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개에서 총 3개가 나오네요.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니은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자, 니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려볼게. 자, 니은은 자, 어떤 수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래. 자, 기본적으로 복소수 범위에서는 4개만큼 x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실수 범위에서는 4제곱이나 했는데 음수일수는 없단 말이지. 아, 그래서 얘는 이제 실수가 없구나 라고 이제 바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뒤에는 맞는 설명. 자, 이것은 제곱근 81이 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곱근 81 말 그대로 한번 좀 읽어볼까? 제곱근이 뭐야? 제곱근? 우리가 그 제곱근, 루트, 근호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게 제곱근이야, 이게. 그대로 써볼까? 제곱근 81, 제곱근 81. 이거 우리 뭐야? 이거 81이 9의 제곱이니까 이거 우리 그냥 9 아니야? 그지? 근데 저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풀마 9라고 되어 있지. 아, 쟤는 이제 틀린 말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리을은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한 개다 라고 돼 있지. 근데 아까 표로 정리한 것들 중에서 그 n이 홀수일 때 그 n이 홀수다라는 말은 저기서 어떻게 지금 해석이 돼야 되냐면은 자, 어떤 수를 n제곱했는데 3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n이 지금 홀수 뭐 3, 5, 7, 9 등등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홀수 제곱했으면은 아까 표를 생각해보니까 실수 값이 한 개였던 거 기억나? n 값이 홀수일 때는 실수 x가 이 이퀄 뒤에 있는 값의 부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였다 이거야.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다 이거야. 그래서 리을은 맞는 설명이 된다. 리을은 맞는 설명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볼 건데 이제 거듭 제곱근의 계산이 나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계산이 막 많이 나오더라. 이 지수 단어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계산이 엄청 많거든. 계산을 좀 잘 해줄 수 있어야 돼. 자, 저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 한번 계산을 한번 좀 해볼까? 자, 4제곱근 3 곱하기 4제곱근 27 마이너스 4제곱근 16 이걸 한번 좀 풀어볼게. 자, 이거 어떻게 풀어 한번 좀 보니까 자, 먼저 이거 거듭 제곱근 이 부분이 같네. 그러면 우리 하나 합쳐줄 수가 있었지, 그치? 자, 근데 우리 이거 3 곱하기 27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3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좀 써줄 거고 뒤에 이거 한번 좀 볼까? 자, 이게 있잖아. 이거야. 자, 4제곱근 16인데 우리 16을 2의 4제곱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그치? 2의 4제곱.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자, 앞에 식은 자, 지수끼리 이거 더해줘야 되겠지? 3의 4제곱근. 자, 뒤에 이거 한번 볼까? 자, 4, 4 같은데 아까 그 약분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나? 약분? 이 둘끼리 약분을 해주면 돼. 근데 둘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은 얘가 다 완전히 지워지게 돼서 아, 뒤에 거는 2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도 4, 4가 지워지겠네요. 4, 4가 지워지니까 우리는 앞에는 3으로 계산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답이 1이 나오겠다. 두 번째 식은 지금 세제곱근 5 근데 전체 5제곱 좀 해주고 나누기 세제곱근 25 더하기 세제곱근의 루트의 64방식이 나오는데 어이구 자, 한번 볼까?
자, 가장 먼저 우리 이거 첫 번째 식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우리 전체 제곱이 되어 있으면은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었지? 루트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5의 5제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자, 나누기. 자, 3의 3제곱은 25, 세제곱은 25. 자, 그러면 이제 5의 제곱인데 써보자고. 자, 이거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 밖에 숫자 3에서도 있잖아. 그럼 세 제곱근을 의미해. 근데 만약에 우리 그냥 루트 있잖아. 그냥 루트. 얘는 몇이라고 생각해줘야 될까? 그치? 얘는 제곱근, 즉 n값이 2인 경우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2가 사실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봐줘야 되고, 우리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이 연속적으로 이 거듭제곱근 표현이 나오면은 이 둘이 어떻게 할 수도 있었어? 그치? 곱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6제곱근 64. 근데 64는 이게 6제곱으로까지 좀 써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앞에 식을 좀 보니까 이거 나누기인데 나누기 좀 어떻게 할 수 있나 하고 좀 보니까 이거 우리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지? 분수로 5의 5제곱 나누기 세제곱은 5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지수가 같네. 그지? 지수가 같으니까 여기 약분이 되겠구나. 지수 부분이랑 거듭제곱은 같죠? 그래서 2로 계산이 될 거야.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은 우리 이거 거듭제곱근이 같으면은 이 안에 합체소가 있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안에 한쪽으로 합쳐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계산을 좀 해보면은, 자, 5의 5제곱에서 5의 제곱을 나누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그치, 얘는 지수끼리 빼준다라고 했지? 그래서 5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 3, 3도 약분이 되니까 얘 5 플러스 2에서 7이 되겠구나 이거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7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한번 좀 보니까 자, 식이 이렇게 돼 있네. 세제곱근, 자, x의 9제곱, 세제곱근 x의 9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4제곱근 x의 세제곱이 되어 있어. 4제곱근 x의 세제곱. 자, 얘는 이제 좀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고 좀 고민을 해보니까, 자, 세제곱근 x의 9제곱이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 자, 이거 좀 어떻게 해줄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자, 이걸 좀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 약분이 좀 될 것 같은데, 1, 3.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볼까 한번. 얘는 x 세제곱이 된 거야. 그리고 4제곱은 x의 세제곱으로 지금 튀어나온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더 할 수가 있냐면은, 자, x세제곱. 이제 x세제곱,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자,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좀 써볼 수가 있겠다 이거야.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뒤에 있는 저 식을, 자, 우리 x의 1제곱으로 생각해주고, 우리 이거 바깥에다가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이제 써준 다음에, 여기 지수가 이제 같으니까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 그래서 안에 있는 두 식을 이제 하나로 합쳐주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4제곱은 x의 1제곱, 이거 그냥 4제곱은 x랑 똑같거든. 4제곱은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곱이구나. 여기 잘못 봤구나. x의 제곱이었네. 자, 여기 조금만 수정을 좀 해줄게. 미안. 자, 여기 세제곱근 x제곱으로 되어 있다. x제곱. 자, 좀만 수정해서 다시 한번 좀 써줄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 세제곱근 x의 제곱 곱하기 4제곱근 x의 세제곱으로 되어 있어. 자, 얘도 이제 좀 간단히 한번 좀 해볼 건데, 자, 요거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지수를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거듭제곱근 부분을 똑같이 좀 만들어줘야 돼. 자, 어떻게 할까 하고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가장 먼저 자, 3, 4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통일을 시켜줄 수가 없을까 고민해보니까 12제곱은 x의 8제곱으로 곱하기 4 곱하기 4를 뻥튀기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12제곱근 x의 몇 제곱으로 쓸 수 있을까? 9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지. 어떻게? 곱하기 3으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써주니까 이게 거듭제곱근이 같네. 그러면은 하나로 합칠 수가 있네. 그래서 x의 8제곱 곱하기 x의 9제곱으로 하나로 합쳐줄 수가 있고, 얘를 조금만 더 다듬어보니까 이거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네. 그래서 x의 17을 제곱까지 이제 써줄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네 번째 거를 이제 보니까 식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인다. 그지? 식이 굉장히 복잡해. 자, 5제곱근 그 다음에 자, 세제곱근 x 나누기 루트 x 그 다음에 곱하기 세제곱근 자, 루트 x 나누기 5제곱근 x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5제곱근 세제곱근 루트 5제곱근 세제곱근이라고 되네. 자, 이것도 한번 좀 볼게. 자, 가장 먼저 어떻게 좀 해줄 거냐면은, 자, 이거 사실 눈에 딱 보이면 되게 좋긴 하겠거든. 자, 이거 우리가 전체 5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 각각 다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할 거야. 루트 x 여기 얘도 이제 똑같이 해볼까? 세제곱근 루트 x 나누기 세제곱근 그다음에 5제곱근 x 여기 똑같이 루트 5제곱근 x 나누기 루트 세제곱근 x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인데, 자, 이거 한번 잘 한번 봐봐. 자, 지금 이게 우리 이렇게 거듭제곱근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둘이 곱해서 쓸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럼 15제곱근 x가 되게 할 거야, 그지? 15제곱근 x. 근데 이거 우리 조금만 좀 크게 보면 되잖아. 15제곱근 x. 다시 한번 볼까? 나누기 얘도 계산. 10제곱근 x. 여기 자, 얘도 이제 6제곱근 x 나누기 15제곱근 x 곱하기 그다음에 10제곱근 x 나누기 6제곱근 x가 되는데, 자,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똑같은 게 많이 나온다. 약분 그래서 결과가 하면 1이 된다니까. 계산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게 만들어놨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어를 좀 이제 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지수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일 때만 정의를 했어. 근데 우리가 그 지수의 조건을 좀 더 완화하는 거야. 자연수뿐만 아니라 이제 명도 되고 음의 정수, 정수, 유리수, 실수, 복수수 범위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갈 거야. 우리가 근데 다루는 부분은 아마 실수까지만 이제 다룰 거야. 자,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를 한번 좀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을 좀 확장할 거야. 자연수만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수까지 확장을 할 건데, 우리가 1번은 a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거든. 자, 이걸 왜 이렇게 정의를 해주냐면 있잖아. 자, 만약에 봐봐. a분의 a가 몇이야? 똑같은 거 약분하는 건 1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지수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a의 1제곱 나누기 a의 1제곱인데, 우리 이거 나눌 때 지수끼리 빼주잖아. 그래서 a의 0제곱이고 이걸 1로 보겠다 이거야. 이제 0제곱에도 이제 우리가 이 지수 법칙을 적용해 주니까 1이 나온다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a의 뭔가 마이너스 제곱이 들어갈 때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역수로 생각해 줘야 돼. 역수. 이 마이너스는 뭔가 역수의 효과가 있어. 분의 1의 효과가 있어. 그럼 분모에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면 돼. a의 n제곱분의 1로 써주면 되고, 얘도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 이 a분의 1이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a분의 1. 사실 얘는 a의 1제곱분의 1이란 것 같은데 1을 a의 0제곱으로 보는 거야. a의 0제곱. 그러면은 지수끼리 빼주면 어떻게 돼? a의 0-1이 되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a의 1제곱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구나. 지금 여기에 n 값이 1일 때를 한번 가정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a의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게 좀 넘어오니까 어디 나눌 때 보니까 이게 n-n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지, 그치? n-n.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도 우리 앞에서 그 자연수일 때, 양의 정수일 때랑 똑같은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유리수로 이제 확장해 주는데 이거 잘 봐야 돼. 자, 1번은 이제 뭐냐면은 A에 자, n분의 n제곱을 어떻게 정의를 하겠느냐 이거냐면은 n제곱근 A의 n제곱으로 정의를 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그럼 n 값이 1이면은 n제곱근 A로 이제 보겠다 이거야.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 증명하는 게 있는데 조금 지금 단계에서 좀 생략할게. 자, 여기 좀 이제 주목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식을 쓸 때 있잖아. 분모는 이 거듭제곱근에 위치한다. 이런 건 좀 이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분자 부분은 여기 거듭제곱이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유리수일 때 우리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돼. 1번, 2번, 3번, 4번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다 동일한 식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실수일 때는 그런데 1, 2, 3, 4번이 다 똑같거든. 근데 사실 이 지수법칙을 확장하는 게 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왜 자연수에서 정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확장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왜 그렇게까지 되는지는 막 자세하게는 몰라도 돼.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참고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참고니까 관심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이제 볼 건데, 자, 온통 계산이 다야. 계산을 한번 좀 여러 개 한번 해보자. 지수를 이제 우리가 확장시켜서 계산을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나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저 1번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보면은 3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여기 27 그다음 여기 2의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8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좀 보자. 자, 여기 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일단 뭐 어떻게 계산을 해줄까 하고 좀 보니까 곱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좀 뭔가 계산을 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한번 잘 봐봐 이거. 자, 먼저 봐봐. 3의 제곱 그대로 써볼게. 그 다음에 9를 내가 있잖아 3의 제곱으로 표현할 거야. 분자는 10 그대로 냅두고 여기도 27 그대로 냅두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5제곱을 내가 그냥 일단 둘 거고 뒤에 있는 8을 내가 2의 세제곱으로 그러면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떤 효과가 이제 발생해 주냐면은 자, 이거 잘 봐봐. 3의 제곱 3의 4제곱이 이렇게 될 건데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이거 잘 봐야 돼. 2의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6제곱 될 거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공통 인수로 좀 끄집어낼 거거든. 자,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여기서는 우리 3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을 것이야. 그치? 3의 제곱. 여기서는 뭐로 묶을 수 있지? 이거 뭐로 묶어야 될까? 2의 마이너스 5제곱 혹은 2의 마이너스 6제곱 뭐로 해줘야 될까? 우리가 사실 인수분해할 때는 지수가 다 작은 걸로 묶어. 그래서 이건 지수가 작은 2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묶는 게 더 좋아.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자, 3의 제곱으로 이제 묶었다 치면은 3의 제곱 1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7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묶어주니까 2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2의 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계산을 좀 처리해보니까 약분되는 것들도 막 보이고 하겠지. 3의 제곱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10 분의 10 곱하기 자 27을 그냥 3의 세제곱으로 좀 표현해볼까? 그리고 2의 마이너스 6제곱에는 그대로 좀 써보고 곱하기 뒤에 3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지금 여기 약분이 되는 게 좀 마구잡이로 보인다. 10도 약분이 되고 3 하나가 지워진 건데 3의 제곱도 여기랑 지워지게 됩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2의 마이너스 6제곱분의 1이라는 답을 쓸 수 있는데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뭐지? 우리 그 지수법칙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뭐가 있었냐면은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이라는 게 있었잖아. 이게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였다 떼줬다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 봐봐.
애초에 마이너스가 있는 식이면은 마이너스를 떼주면 되고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다시 붙여주면 돼. 왔다 갔다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2의 6제곱 이라고 쓰면 된다. 자, 왼쪽으로 만약에 정리가 거꾸로 된다고 치면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를 다시 떼준다. 마이너스를 붙였다 뗐다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한번 좀 볼 건데, 자, 두 번째 거는 우리 계산을 좀 잘 해줘야 돼. 마이너스 3의 4제곱,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곱하기 4의 2분의 3제곱.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우리 항상 바로 안에 있는 것부터 처리하지. 마이너스 3의 4제곱, 그리고 우리 3의 4제곱으로 계산을 좀 해주고, 그리고 25도 우리 5의 제곱으로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보자. 5의 제곱. 그리고 100도 우리 10의 제곱으로 한번 좀 처리해보거든. 그럼 조금만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이거 곱하는 거 맞지, 그지? 약분이 될 거니까 3의 제곱. 뒤에 이거는 곱해주니까 5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써야 돼. 그 다음에 뒤에 이거는 약분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10의 세제곱으로 이제 우리가 써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잠깐만. 3의 제곱은 9야. 근데 이 뒷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줘야 되냐면은, 우리 5의 마이너스 3제곱은 5의 세제곱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리고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5의 세제곱분의 10의 세제곱. 한꺼번에 합쳐주면은 5분의 10의 세제곱. 그럼 우리가 약분을 해주니까 우리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9에서 2의 세제곱이 8을 빼는 것이구나. 그래서 1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막 루트가 나와 있고, 2가 있고, 그 다음에 세제곱분이 나와 있고, 2가 있고, 4제곱분 2까지 막 나와 있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처리를 해주면 돼. 자, 먼저 4제곱분의 2. 얘를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지수 부분을 이렇게 분수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 뭐였어? 자, n제곱근 2의 n제곱. 이거 한번 예를 들면은, 아까 a였지? 그럼 얘는 a의 n분의 n과 같다 이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처리했냐면은 지금 이 부분까지 처리한 거야, 이 부분. 근데 그 앞에 이게 2가 곱해지게,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한번 좀 해볼게. 얘는 이제 2의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뭐야? 2의 4분의 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2의 4분의 5로 쓸 수가 있겠다. 2의 4분의 5. 자, 얘는 어디까지 처리한 거냐면 여기까지 처리한 거야, 여기까지. 자, 근데 바깥에 어떻게 되냐면은 세제곱근이라고 돼 있지, 그치?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그치. 우리 이 지수 부분을 분자, 이 거듭제곱근 부분을 분모해서 썼었지, 그치? 그럼 얘가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자, 2에, 자, 3분의 4분의 이제 5가 될 거니까 이거는 12분의 5가 되겠지, 그치? 12분의 5. 그래서 얘는 12분의 5로 쓸 수가 있겠다, 이거야. 얘가 지금 어디까지 처리했냐면 여기까지 처리를 해준 거야. 오케이,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1을 곱해주고 마지막 루트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구나. 자, 그럼 조금만 더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2의 12분의 5에서 앞에 있는 1을 이제 곱해주니까 이거는 1을 더해주니까 12분의 17이 되겠지? 통분을 해주니까 12분의 17이 되겠다. 이게 12분의 17. 자, 이게 우리 방금 앞에 2를 곱한 여기까지 이제 처리를 한 거가 되겠고, 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루트는 앞에 2지, 거듭제곱근이. 그래서 얘는 2의 2분의 12분의 17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2의 24분의 17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야. 계산이 그래서 조금 복잡한 편이긴 한데 우리가 차근차근 신중하게 하다 보면 다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을 한번 좀 볼 건데, 자, 이게 좀 우리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거든. 자, 일단 바로 1번부터 한번 좀 보면서 우리 예전에 했던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좀 내용 정리해볼게.
자, 먼저 1번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A의 2분의 1 마이너스 B의 2분의 1 A의 2분의 1 플러스 B의 2분의 1 그 다음에 A 플러스 B까지 써져 있지? 자, 이거 보니까 형태를 보니까 앞뒤가 똑같은데 더하고 빼네? 자, 이거 그러면은 똑같은 두 수를 더하고 빼. 이거 우리 뭐랑 연관이 돼 있어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 우리 외운 것 중에서 그치, 이거 합차랑 연관이 돼 있어. 합차. 그래서 합차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우리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고 하면 되게 잘 알아. 잘 아는데 우리 이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자. 우리 합차를 이제는 있잖아. 무조건 이 제곱에만 너무 좀 주목하지 말고 이렇게 주목해볼까? 이 뒷부분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수가 다 1이잖아. 이게 있잖아. 합차는 지수가 앞에 이겼는데 처음에 지수가 1로 주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냐면은 지수가 절반으로 준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주자. 지수가 절반으로 준다. 알겠어? 지수가 절반으로 다 줄은다라고 생각을 해주자고. 자, 그러면은 위에 다시 한번 좀 해볼까? 이거 우리 만나니까 어떻게 돼? 지금 거꾸로 전개하는 거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지수가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지수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 이거야. 1제곱, 1제곱. 지수가 각각 다 2배가 됐다고 생각해줘야 돼. 자, 이건 우리가 많이 이제 아는 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써주면 답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식. 저것도 우리가 곱셈 공식 인수분해 우리 하는 거였잖아. 그지? A의 3분의 1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로 되어있지. 그지? B의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A의 3분의 2 마이너스 A의 3분의 1 B의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렇게 좀 길게 써져 있는데 우리 세제곱 공식 있잖아. 세제곱 공식. 그지? 기억나지? 다시 한번 좀 해볼까?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얘는 지수가 있잖아. 1, 1, 1, 1이잖아. 지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라고 생각해야 돼. 지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이 부분은 지수가 3분의 2로 줄었다고 생각해줘야 돼. 자, 그럼 얘는 거꾸로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지수가 이 앞에 두 수를 더하는 인수를 기준으로 지수가 3배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지수가 3배가 됐구나. 3을 곱해줘야 되겠구나. A를 제곱 더하기 B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뒤에 있는 B의 마이너스 1제곱을 A 플러스 B분의 1로 써도 좋겠고 자, 이제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많이 나와.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값을 어떻게 구해줄까? 거기서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렇게 나와있네.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4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물어보고 있고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물어보고 있고 세 번째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물어보고 있어. 자, 어떻게 해줄까 하고 좀 고민을 해보니까 자, 먼저 이 지수가 2분의 1인데 지수가 여기 2배가 된 거야. 1제곱이라고 쓸게. 지수가 2배가 됐네. 자, 여기 좀 사는구나. 수정 좀 해주고 자, 지수가 지금 2배가 됐네. 지수가 2배? 2배 반절. 이거 합차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합차 아니면은 우리 완전 제곱식. 그치?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줄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 플러스인데? 그치? 자, 먼저 이 식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좀 만들어 볼까? 우리가 양변을 제곱을 한번 좀 해볼 거야. 제곱을. 그럼 어떻게 돼? 자, 앞에 거 제곱 x 1제곱 플러스 2a의 b 플러스
위에 거 제곱을 16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x의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이 부분은 지수끼리 더해주니까 x의 0제곱 즉 1이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좀만 더 쓰니까 x의 1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16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자 그럼 좀만 더 이제 풀어 헤쳐보니까 x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14다 라고 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봐봐 우리 지수가 2배 된 것에 대한 값을 구했어. 근데 이 2번도 보니까 1번에서 지수가 2배 된 거잖아 지금. 그러면 똑같이 얘를 완전 제곱하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x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14인데 양을 완전 제곱해보겠다. 그래서 풀어보니까 x제곱 더하기 2a b 플러스 b제곱을 해주니까 14의 제곱 196인데 이것도 이제 조금만 더 풀어 헤치니까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자, 이 부분 아까 지수끼리 더해주니까 x의 0제곱 1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앞에 2랑 만나서 넘겨주니까 194가 되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분의 3제곱인데 자, 얘는 있잖아 2분의 3제곱 이 첫 번째 식 기준으로 했을 때 지수가 지금 3배가 됐네 그치? 그럼 지수가 3배? 아까 3분의 1? 3분의 1 얘기했잖아 3배 뭐야 이거 3배 3분의 1 그치 얘는 세제곱에 관련된 인수분해 공식이라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럼 써보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인수분해 공식, 세제곱 공식을 적용을 할 건데 자, 지수가 3분의 1로 준다고 했어. 그 다음에 이 지수를 이제 이 상태에서는 제곱을 해주는 거지. x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둘이 곱해준 거 x의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까지 좀 써줄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이 값은 이제 4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은 자 x1제곱 더하기 x-1제곱 14라고 나왔고 그 다음 이 뒷부분 지수끼리 더하니까 0 x의 0제곱 1이구나 이 생각을 해주니까 4 곱하기 14에서 52라고 답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필수예제 이 4번과 지금 하고 있는 5번은 다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자, 이 6번 문제를 보니까 A의 EX가 5일 때 자, 1번, 2번에 관련된 식을 한번 구해보라 했는데 자, A의 EX는 뭐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A의 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그리고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자, 이 값을 이제 구해줘야 돼. 자, 어떻게 구할까 하고 고민해보니까 우리가 주어진 정보 EX 얘를 활용해서 우리 X나 마이너스 X랑 관련된 식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좀 해줄까 고민해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서 뭐 루트를 씌워준다라고 해서 A의 X제곱은 풀만 루트 5 이렇게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 분자 분모에다가 있잖아. 똑같은 수를 곱해볼게. 뭘 곱하냐? A의 X제곱을 곱해볼 거야. 그럼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A의 자, EX가 되겠지? 지수끼리 더하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지수가 지금 반대니까 부호가 0제곱에서 1 될 거고 분모는 분자와 부호 차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근데 우리 A의 EX가 5인 걸 아니까 이거 5만 대입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값은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로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A의 지금 3x 마이너스 3x x 마이너스 x로 되어 있어. 그래서 A의 3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라는 놈이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자, 얘도 한번 좀 구해볼 건데 자,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있잖아. 우리가 주어진 정보,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식을 변형해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얘도 이제 동일하게 있잖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저 A의 EX라는 형태가 나오도록 식을 변형해줘야 돼. 어떻게 변형해줄까 하고 공부해보니까 얘도 A의 X를 한번 좀 곱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분자를 정리해주면은 A의 4X가 되겠고 자, 얘는 A의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마이너스 2X 자, 나누기 자, 그 다음에 A의 2X가 될 거고 플러스 1 되는 거 맞지? 지수끼리 더하니까 0제곱이어서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저 A의 4X라는 건 있잖아 A의 2X가 제곱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A의 마이너스 2X가 있잖아 A의 2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거야 분모는 일단 그대로 써보니까 아 이거 우리 A의 2X 5를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지 자 이렇게 식을 바꿔준 거는 있잖아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가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5를 넣으니까 이렇게 25 그 다음에 뒤에는 저 역수 분수 형태고 뒤에는 이제 5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걸 좀 잘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분자부터 좀 정리를 해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분자를 통분했을 때 5분의 126 분모는 이제 6이 될 거니까 이것도 조금 풀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자, 얘들 이제 3으로 약분이 될 것 같아. 자, 아예 6으로 약분이 되겠지? 21. 그래서 얘들 이제 5분의 21이다. 라고 이제 써줄 수가 있어. 5분의 21이다. 자, 그러면 7번. 자,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한번 좀 볼 건데. 자, 밑이 서로 다른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일단 바로 문제부터 한번 좀 볼 건데 972의 x제곱은 8이고 243의 y제곱은 16일 때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를 구할까라고 돼 있어. 자, 저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보니까 우리 971을 x제곱해서 8 되는 x 찾을 수 있어?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 243을 y제곱해서 16 되는 거 이거 못 찾아? 선생님도 몰라. 자, 근데 구하라고 한 게 x분의 3 빼기 y분의 4거든? 우리가 이제는 좀 틀에 막힌 사고를 좀 벗어나야 되는 게 무조건 x값이 뭐고 y값이 뭔지를 구해서 그 x, y를 대입해서 답을 찾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좀 더 넓게 봐야 돼. x분의 3의 값을 구해볼 수도 있고 y분의 4라는 값 자체를 구할 수가 있어. 혹은 이 전체 있지.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라는 값을 한 방에 구할 수도 있어. 자, 그럼 어떻게든 있잖아. 이 x분의 3, y분의 4 이 형태를 한번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만들어 볼 수가 있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있잖아. 양변에 x분의 1만큼 지수를 곱해줄게. x분의 1만큼 곱해줄 거야.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럼 뭐로 해주겠어? y분의 1만큼 곱해주지? y분의 1.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풀어 헤쳐보니까 좌변은 지수가 약분돼서 972 그리고 8을 2의 세제곱으로 처리해서 2의 세제곱인데 이 세제곱할 때 그 지수 3과 x분의 1이 곱해지니까 x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고 자, 이 뒷부분도 y가 이제 약분이 될 거고 16이 2의 4제곱이니까 동일한 원리로 이게 y분의 4라고 쓸 거야. 자, 이렇게 쓰면 나니까 이게 지금 좀 보이나? x분의 3, x분의 4 그리고 y분의 4, y분의 4 뭐가 좀 느낌이 오니? 아직 느낌이 안 와? 자, 지수에 해당되는 두 값을 빼고 있네. 지수끼리 빼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수끼리 빼는 거? 그렇지. 나눌 때였지, 대신에. 그래서 있잖아. 972가 2의 x분의 3이니까 우리가 243으로 나눠주면은 243이 2의 y분의 4지, 그치? 2의 y분의 4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이게 약분이 될 거거든? 이게 약분을 잘해보면 4가 나와. 그리고 우변은 이게 x분의 3에서 지수가 위치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4는 이제 2의 제곱이니까 이거 2의 제곱이니까 이제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가 2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x, y 값을 구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이 좀 더 넓게 보는 거야. x분의 3, y분의 4를 어떻게 이끌어낼까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 자, 그리고 2번을 있잖아. 2의 x제곱은 4의 y제곱은 8의 z제곱으로 가겠네. 2의 x제곱은 4의 y제곱은 8의 z제곱. 그랬을 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이 값을 한번 좀 구해볼게. 자, 어떻게 해줄까 한번 좀 고민해보니까 이게 등식이 좀 여러 개가 나오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좀 노는 게 좋아. 얘를 는 k라고 좀 노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 2의 x제곱을 k라고 한번 좀 써보고 있잖아. 그 다음에 4의 y제곱을 k라고 쓰고 8의 z제곱을 내가 k라고 다시 한번 좀 써볼게. 그다음에 봐봐. 이 상태에서 있잖아. 우리 여기서 구해줘야 되는 값이 x, y, z인데 x 값이 뭐고 y 값이 뭐고 z 값이 뭔지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 x분의 1이라는 값 자체를 구해볼 거야. y분의 1 자체, z분의 1 자체를 구할 거야. 어떻게 하는지 봐봐.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이 적용을 해보니까 지수에다가 여기는 x분의 1, 그리고 x분의 1, 여기는 y분의 1, 여기는 이제 y분의 1, 여기는 z분의 1, 여기는 이제 z분의 1을 가야지. 취해주면은 어떻게 돼주냐면은 자, 여기 약분되니까 2는 k의 x분의 1, 4는 k의 y분의 1, 8은 k의 z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을 이 지수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거야. 아, 이거 지수에 있구나. 지수에 y분의 1 그리고 z분의 1 지수에 있구나. 그러면은 지수끼리 막 더하고 빼주니까 이들끼리 잘 곱해주고 나눠주면 되겠지. 자,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하는 관계야. 그러니까 이 둘을 곱하는 관계가 될 거고 그 상태에서 빼기 z분의 1이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나누는 식이 돼야 될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4 나누기 8을 생각을 해보면은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 나누기 k의 z분의 1이 될 것인데 우리 이거 계산한 결과는 1이야. 그럼 k의 지수끼리 합쳐줄 수가 있겠지? 근데 k 값이 뭔지 모르지만은 뭔가 제곱을 해주니까 1 나오네? 아, 우리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었지. 그래서 우리 답은 0이다. 로 찾아주면 돼. 자,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대수관계를 좀 따져볼 건데 우리가 세 수의 대수관계를 따질 때 좀 계산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수관계를 좀 따지는 게 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따지는 거 있잖아. 자, 세제곱근 2 그 다음에 4제곱근 4 그 다음에 6제곱근이니까 지금 그렇지 6제곱근 5 이놈을 한번 계산을 해보래. 자, 한번 볼까? 보니까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2가 된다는 의미 맞아요, 이거?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2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어떤 수를 4제곱해서 3이 되는 거? 어떤 수를 6제곱해서 5가 되는 거? 이런 걸 찾는 거거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줄까 하고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 이 거듭제곱근도 다르고 이 안의 수도 달라서 직접 비교가 힘들어. 그럼 뭔가 좀 기준을 통일시켜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뭔가 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통일시켜 주냐면은 우리 거듭제곱근을 똑같이 만들어 볼까? 어떻게? 아까 뻥튀기 한 거 기억나? 이 상태에서 곱하기 몇을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니? 근데 곱하기 몇을 해줘야 되냐면은 최소 분배수를 좀 만들어주면은 이 세 개의 수의 최소 분배수를 만들어줬을 때 거듭제곱근이 뭔가 같아지지 않겠어? 그러면은 3, 4, 6의 최소 분배수 12 그러면은 3 곱하기 4 얘도 이제 2의 제곱 4 곱하기 4 얘는 3의 제곱 6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이제 봐주면은 12제곱근 2의 제곱 12제곱근 3의 제곱 12제곱근 5의 제곱으로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수의 대소관계만 비교해주면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2의 제곱 16 3의 세제곱 27 5의 제곱 25니까 가장 큰 놈은 누구야 이제? 가장 큰 놈은
이 가운데 있는 놈이 가장 크겠지? 그래서 4제곱근 3이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에 12제곱근이 아니고 원래 6제곱근이었지? 6제곱근의 5가 그 다음이고 마지막에 이제 3제곱근 2가 되겠다 이거야. 어떻게 대소관계 따지는지 알겠지? 우리가 다 거듭제곱근을 통일시켜주자 이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실생활에 이제 응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들이 나와. 자, 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신제품이 출시되고 T1 기간이지 기간 T1이 지난 후에 하루 매출액 X, 하루 매출액 T, 하루 매출액 T를 한번 조사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대. 자, 이 T는 56 곱하기 K 곱하기 10의 6제곱 이라고 되겠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좀 써볼까? 자, T는 56 곱하기 K 곱하기 10의 6제곱이래. 근데 신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15일이 지났어. 그때의 하루 매출액이 8,400만 원이네. 아까 T일이 지났을 때의 하루 매출액 T는 밑에 이 관계식으로 나오는데 이 소문자 T가 15일 때는 대문자 T가 8,400만 이더라 얘기야. 그랬을 때 45일이 지났을 때는 하루 매출액이 얼마겠는가라는 거거든. 자, 우리가 먼저 이 식을 한번 좀 볼게. 지금 있잖아. 지금 K의 T제곱으로 써져있구나. K의 T제곱으로 써져있네. 그러면은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지금 있잖아. 소문자 T가 기간이야.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뭐야? 이거 매출액이야, 매출액. 이거는 기간. 매출액은 뭐지? 그러면 우리 15일일 때는 8,400만이야. 그리고 이 대문자 T가 8,400만이거든. 8,400만. 그럼 8,400만 이렇게 줄을 쓸 건데 8,400만을 내가 좀 이렇게 써볼게. 얘는 84 곱하기 10의 6제곱이야. 해보면은 자, 얘가 56 곱하기 K의 몇 제곱? 15제곱 곱하기 10의 6제곱으로 정의가 될 거야. 그러면은 약분이 좀 되겠지? 약분이 10의 6제곱. 그 다음에 56, 84 약분이 좀 되니까 여기 3, 2까지는 정리가 될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쓰니까 자, 3은 2 곱하기 K의 15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 K의 15제곱을 우리가 이제 2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K의 15제곱이 뭔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45일, 즉 소문자 T가 45일 때에 대문자 T를 한번 좀 구해볼게. 다시 한번 식을 써서 되네. 56 곱하기 자, K의 15제곱이 2분의 3이다라는 걸 좀 잘 활용해줘야 돼. 자, K의 45제곱 곱하기 10의 6제곱을 계산을 해볼 것인데 우리가 K의 15제곱은 아니까 K의 15제곱으로 좀 만드는 다음에 이 K의 15제곱에 이 2분의 3을 대입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의 세제곱 되니까 8분의 27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니까 이게 8, 7에 56이 되겠다. 그래서 7 곱하기 27 곱하기 10의 6제곱으로 좀 써줘야 되겠는데 7 곱하기 27 얘가 이제 몇이냐면은 7이 14, 7이 49 그러면은 199인가? 189인가? 189 곱하기 10의 6제곱 된 것 같아. 얘는 이제 우리 단위를 잘 환산해주면 1억 8,900만 원 그리고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 실생활 응용하는 문제가 좀 어려워해 굉장히. 근데 우리가 이것만 따져주면 돼. 그 문자가 무슨 의미인지. 소문자 T는 기간, 대문자 T는 매출액.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가 주어질 거예요, 전부 다. 소문자 T, 대문자 T에 관한 힌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입만 해줘서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우리 지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